세이셸 군도가 대륙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증거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라디그 섬에서 볼 수 있다. 수백만 년의 풍화로 세이셸의 화강암은 절경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이 진귀한 섬들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섬 주민들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코코드 메르숲과 심지어 알다브라 산호섬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보니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다. 알다브라 산호섬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정기 노선에 배나 비행기 편이 없어 제작진은 비행기를 전세내어 가기로 했다. 우선 세이셸 수도인 마헤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 걸려 어섬푸션 섬까지 간다. 어섬푸션 섬도 다양한 동식물 생태가 살아있는 섬이다. 여기서 다시 알다브라까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한 시간 반을 달리니 멀리 지평선처럼 보이는 알다브라 산호섬에 당도했다. 알다브라 섬은 산으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 8m밖에 안 된다. 알다브라 산호섬에는 현재 원주민은 없고 연구소만 있다. 알다브라 동식물을 밀렵으로부터 지키고 생태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섬이자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알다브라를 유네스코는 1982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알다브라 연구소에는 12명의 감시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1년 계약으로 교체를 하는데 고립된 섬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요원은 훈련이 잘 되고 동기가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Firstly, if somebody comes here and they are spotted, and we spot them by maybe when they are making radio contact, we get radio contact on here, and if we spot them, we try our best to maybe catch them. 코끼리처럼 육중한 다리, 마치 이티처럼 생긴 긴 목과 머리, 묵직한 등갑을 가진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은 수컷의 경우 몸무게가 무려 360kg이나 나가는 알다브라의 왕이다. 알다브라에는 자이언트 거북의 적이 없다. 포식자가 나타나면 온몸을 이 갑옷 속에 숨길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이 거북이가 단단한 갑옷을 입었을까? 과학자들은 2억 년 전에 나타났던 유노토사우루스가 비밀을 풀어줄 것으로 보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갈비뼈가 가늘고 넓어지다가 결국은 함대에 합쳐져 등갑의 기본틀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뒤에 나타난 파충류는 알다브라 거북의 골격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알다브라 산호섬은 적도 가까이에 있어 햇볕이 너무 강하다. 냉혈동물인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은 나무 아래서 잠을 자며 체온을 조절한다. 천적이 없어서인지 다리, 꼬리, 머리 할 것 없이 다 드러내놓고 푹 퍼져 잔다.
그런데 한 녀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잠자다 말고 한 녀석이 짝짓기를 시도한다. 갑작스런 소리에 다른 녀석이 동정을 살핀다. (1월에서 5월) 사이는 알다브라 거북의 짝짓기철. 이 시기에는 매우 시끄럽다. 수컷의 울부짖음은 이른 아침에도 들리고 늦은 오후 시기에도 들린다. 해가 떨어져 그늘이 길게 생기면 거북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저녁 식사도 해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짝짓기가 급한 순놈도 있다. 순놈이 울부짖는 소리는 사실 짝짓기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단지 암컷이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발버둥 치지 못하게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암컷이 응해주지 않자 수컷은 제풀에 주저앉아 버렸다. 알다브라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 게다가 산호 암석으로 된 섬이라서 물이 쉽게 빠져 비가 잘 괴지 않는다. 그래서 웅덩이에 빗물이 괴할 때 거북들은 충분히 물을 마신다. 알다브라 거북은 특이하게 물을 콧구멍으로 마신다. 이것은 산호 암초의 웅덩이가 얕기 때문에 입으로 먹기보다는 콧구멍으로 먹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알다브라 거북의 코가 앞이 납작해진 것은 환경에 적응하려는 진화의 흔적이다. 수컷은 보통 2마리의 암컷을 상대한다. 번식력이 뛰어난 것이다. 물 마시러 가는 암컷을 수컷이 재빠르게 쫓아간다. 수컷의 배는 암컷의 등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오목하다. 반면에 암컷의 배는 평평하다. 만약 암컷이 짝짓기를 원한다면 4다리를 써서 일어선다. 그러나 짝짓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땅에 엎드리고 위로 일어서지 않는다. 원래는 거북들의 짝짓기가 성공하면 상당히 조용하다. 그러나 암컷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컷은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다. 짝짓기는 보통 10분에서 15분 걸린다. 암컷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번에도 수컷은 짝짓기에 실패를 했다. 알다브라 거북의 소화기관은 특별하다. 풀이 없어지는 건기를 대비해서 이들은 한 번 먹을 때 최대한 많이 먹는다. 자신의 몸무게의 12%까지 먹이를 배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먹이를 비축한 거북은 물과 먹이를 먹지 않더라도 1년 정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들은 이빨이 없다. 톱니 모양으로 생긴 입과 거친 혀로 풀을 먹는다. This plant, yeah. Yeah, the plastron here, you see how it's concave? Because if it's a female, this is flat, and this one's concave, so this one sits on the female. And also their tail. The male is much longer than the female. The female is only small, you know, and the male's got, and the female's got much longer ones too than the male, because the female needs to dig the ground. This one here would be, I would say, less than 20 years. Yes, it's still a very young one. But you see they got elephant feet, you know, exactly the same. You know, very sturdy and very protective. And, you know, it hides its head here because it's scared, you know. But over here, they usually sleep with their head out, you know, because there's no predators, you know. The only predators are human like me, trying to scare it. We'll put it back now? Yes. 알다브라 산호섬은 4개의 작은 섬과 4개의 협곡, 그리고 거대한 초호로 이루어져 있다. 폭은 14km, 길이는 무려 34km나 되는데 서울 양재 톨게이트에서 수원 톨게이트까지 이르는 긴 거리다. 제작팀은 더 많은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이를 찾아 타카마카 건테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타카마카로 가려면 알다브라에서 가장 큰 협곡인 메인 협곡을 지나 초호를 가로질러야 한다. 초호를 지나자 얕은 물에 잠긴 맹그로브 숲을 만나는데 산호가 굳은 날카로운 석회암 바위가 제작팀을 괴롭혔다. 타카마카 탐사 후 제작팀은 헤어진 신발을 버려야 했다. 타카마카 건테 지역은 알다브라 거북의 90%가 서식한다. 그런데 황량한 바람만 불 뿐 10만 마리가 넘는다는 거북무리는 보이지가 않았다. 우기인 지금은 곳곳에 퍼져 있어 물이 쪄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다. 타카마카에서도 거북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연못가인데도 죽은 거북 등갑을 발견했다. 아마도 뜨거운 건기 때 물가에 왔다가 말라버린 연못에서 열기 때문에 죽은 것일 것이다. 거북은 날카롭고 경사진 산호 석회암 바위에 끼어서 죽기도 한다. 해가 저물자 거북들이 여기저기서 좋아하는 조류를 먹으러 연못가로 나왔다. 마치 네스호의 괴물처럼 다가오는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 알다브라 거북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때문에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설과 우화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전설 가운데는 거북이가 온 세상을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다.
조류가 풍성한 연못은 우기의 선물이다. 새들도 이곳에 와 먹이 활동을 한다.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 식물의 나뭇잎이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 자이언트 거북은 경쟁자가 없는 바위투성이의 외딴 섬에서 자유롭게 번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 타카마카의 자이언트 거북들은 개체수는 많았으나 이상하게도 크기가 작았다. 타카마카 지역의 거북은 가장 큰 것도 40kg이 나가지 않았다. 피카드 지역의 거북이 100kg 이상 나가는 것과 비교해 너무 차이 나는 것이었다. 왜 그런 것일까? Because it's the amount of turtles there is in some area. Like here in Pika, there's not that much of turtles so there's enough of plant for them to feed on. But like on Grande, the population is very dense and the amount of vegetation in those places is not enough for them. So that's why they are much smaller.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육상의 왕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과는 달리 새끼는 위태롭다. 수많은 도둑개, 까마귀 같은 포식자들에게 잠재적인 먹잇감이다. 실제로 10마리 중 1마리가 살까 말까 한다. 어미는 새끼를 낳기만 할 뿐이지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낙엽이나 바위에 숨어 어떻게든 클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 더 비극적인 것은 어른 거북들에게 밟혀 죽는다는 것이다.